가장 큰 기업인 테더는 사실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발행 주체가 담보 자산의 구성이 달러나 미 단기 국채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높은 게 비트코인의 특성이라 한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쥐인 거랑 다를 바 없다는 불안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안정을 주기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블로 하여금 스테이블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USDT의 그런 유동성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60%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 USDT와 USAT 간의 그런 유동성이 혹시라도 분리돼가지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돈어리 박하윤입니다. 미국에서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되면서 한국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모든 것의 저자 조진형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진형입니다. 네, 짧게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인교육대 사회과교육과의 교수로 좀 재직하고 있고요. 네. 학생들한테 경제와 금융을 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산업체에서 좀 다양하게 업무를 했던 경험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요즘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좀 생소하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은 어떤 코인인지,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 스테이블 코인하고 뭐 비트코인 혹은 이더리움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은 이 모든 종류가 사실 다 암호화폐로 묶일 수 있는데, 근데 근본적으로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보다 변동성이 낮도록 설계된 그 암호화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이라는 그런 단어 뜻에서 내포하듯이 네. 안정도 있다. 스테이블. 예를 들어서 달러와 같은 실물 자산하고 그 가치가 1대1로 연동되어 있는 암호화폐다. 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알기로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코인을 투자를 하잖아요. 네. 안정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투자를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할 수 있는 건지 어떤 코인일까요? 사실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투자 대상으로 보는 게 맞지만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적합하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러면 어떻게 활용하냐, 어떻게 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국제 송금이라고든지 좀 더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 수수료는 굉장히 저렴하고, 쉽게 말해서 디지털 결제나 송금이 굉장히 편의가 높아지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래서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을 보는 게 조금 더 현 시점에서는 적절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치 저장이나 거래 수단이다. 그래서인지 사실 우리는 잘 쓰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에서는 그리고 또 멕시코에서는 활발히 사용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멕시코 노동자가 미국에서 일한다고 간주했을 때 멕시코 노동자가 본인의 가족이 멕시코 모국에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국에 있는 가족들한테 돈을 보내주려 할 때 스테이블 코인을 쓰게 된다면은 조금 더 송금 편의성이나 좀 그런 수수료가 좀 더 낮은 측면에서 편리하게 그런 돈을 보낼 수 있다. 이런 측면이 좀 장점이 좀 있다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에서는 자국의 통화 화폐보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자신의 자산을 보유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더 높을 수 있습니다. 제가 책을 보니까 무엇보다 시장이 불안할 때 스테이블 코인은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이 두드러진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아는 안전 자산은 달러, 금 이런 거잖아요. 근데 코인이 과연 안전 자산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은 그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 가격이 안정화돼 있고, 그리고 다른 자산과도 즉시 그 교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는 안정성이 높다고 좀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런 거래 자체가 24시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는 좀 더 수요가 높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켠에서는 시장 변동성의 피난처로 볼 수 있다. 좀 이렇게 비유하신 분도 있고요. 사실 이 안정성을 얘기를 하면서 디페깅하고 런 리스크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한 개가 1달러 연동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달러가 1.05달러로 올라가든 0.95달러로 내려가든 이런 가격 변동 자체가 1달러로 유지되고 있다는 그런 안정성을 깨트리는 그 결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이용자 입장에서 보면은 좀 이용자의 신뢰를 떨어뜨린다 이런 걸 볼 수 있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 화폐 담보 스테이블 코인이
사람들이 좀 많이 쓰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달러나 미 단기 국채에 묶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쓴다 그러면은 마치 내가 미 단기 국채나 아니면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 심리적 안정성을 주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조금 더 안정성이 높다, 좀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디패깅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라면은 돈을 빨리 빼서 도망갈 것 같거든요. 이걸 어떻게 사람들이 믿을 수 있고 만약에 디패깅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치가 그 실물 자산의 가치랑 연동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만약 깨진다면 사람들은 신뢰가 깨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디패깅 리스크하고 런 리스크는 굉장히 관련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 런 리스크는 뱅크런하고 유사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어. 그럼 사람들이 서로들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달러에서 벗어났어. 0.95달러나 더 내려가게 되면은 사람들은 스테이블 코인 하나당 1달러를 가지고 있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있는데 이게 더 떨어지면 내가 돈을 잃는 거 아니야? 가치가 더 떨어진 거 아니야?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심리가 불안 심리가 거래자나 개인 투자자한테 확산이 되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들 달러나 다른 자산하고 바꾸거나 환매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뱅크런과 같이 서로들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게 그런 불안 심리에서 비롯된 걸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네. 스테이블 코인도 마찬가지로 서로들 요거를 환매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약간 담보 자산의 비중이 쭉 떨어지게 되면서 발행 주체의 신뢰도도 낮아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한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큰 기업인 테더는 사실 비트코인도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지금 비트코인 보유 관련해서 좀 질문하셨는데 이 관련해서 제가 총 5가지 정도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소개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담보 자산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담보 자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또 유동성 비율도 중요할 거고, 네 번째는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에 보고를 하는 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공시를 하고 있고, 회계 투명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요거를 회계단이나 이런 거를 좀 더 공시하는 주기가 또 중요하고, 끝으로는 미국이나 우리나라도 규제 당국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거를 순응하고 따라가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가 중요하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비트코인을 그런 자산을 갖고 있다는 거는 두 번째가 좀 구성이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 입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있지 않습니까? 발행 주체들이 담보 자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게 내가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가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발행 주체가 담보 자산의 구성이 달러나 미 단기 국채보다 비트코인이 더 많다. 그럼 궁극적으로는 좀 변동성이 높은 게 비트코인의 특성을 한다면은 내가 비트코인을 쥐인 거랑 다를 바 없다는 불안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사람들이 그런 심리적 안정을 주기에는 비트코인의 비중이 높아지는 게 결국에는 스테이블로 하여금 스테이블하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맥락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그런 기업들이 조금 더 발행량을 넓히고 또 이용자 네트워크를 좀 더 넓히기 위해서는 비트코인보다는 조금 더 단기 국채나 달러원을 갖고 있는 게 조금 더 장기적으로 안정성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데 조금 더 도움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에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 구성이 굉장히 안정성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 미국 국채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은 정말 미국 국채 수요가 증가가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가지고 USDT를 내는 테더라든지 USDC를 발행하는 그 서클이라든지 이런 발행 주체들의 그런 담보 자산이 미국의 단기 국채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담보 자산이.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또 스테이블 코인의 그런 시장 규모가 커진다면 이 말이 곧 미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발행 주체들은 그 발행량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짐에 따라서 그것에 대응해서 담보 자산, 그러니까 미 단기 국채를 기반으로 한 그런 담보 자산을 늘려야 할 필요성을 좀 가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는 사실은 미국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는 데 있어서 일종의 지원하는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겠고요. 이거는 미국의 재정에도 기여하는 역할이 돼 있고 또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더 유리한 측면을 가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 발행사가 가질 수 있는 담보 자산,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그 원리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미국 그리고 트럼프가 계속해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집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또 미국 지니어스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그럼 앞으로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네, 그 지니어스법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이라든지 그리고 공시 그리고 담보 자산의 구성을 명시화한 법안이고요. 지니어스법이 통과된 게 사실 미국 안에서는 그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그런 순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시 투명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 입장에서는 보고하는 주기가 일정하게 생기게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기대 효과라고 본다면은 사실은 테더나 서클뿐만 아니라 그런 미국이나 다른 금융기관들도 그런 민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참여자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량도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더가 이 미국 규제 준수 버전의 스테이블 코인인 USAT를 올해 말에 출시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나요? 사실 USAT 같은 경우는 그 USDT를 발행하는 그 테더 입장에서 지니어스법을 좀 의식해서 좀 발행하려고 하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좀 종류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근데 USAT가 발행하더라도 USDT를 좀 또 많이 활용하고 좀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는 궁극적으로 그러면 USAT하고 USDT가 뭐가 달라? 사실은 USAT는 미국 규제에 순응하도록 설계되는 스테이블 코인의 종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USDT와는 어떤 차별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USAT에 대해서 얼마나 시장 참여자들이 수용하는지 여부가 가장 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은 USAT가 발행된다고 쳤을 때 USDT의 그런 유동성이 전체 시장에서 지금 60% 훨씬 넘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차원에서는 서로 USDT와 USAT 간의 그런 유동성이 혹시라도 분리돼가지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불안한 심리가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더 짚고 넘어갈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USDT보다는 조금 더 미국의 규제에 준수한 USAT가 나오겠지만 사실상 지금 시장 점유율이 USDT이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CBDC라는 그 코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도 사실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랑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게 서로 경쟁을 하는 건지 어떤 관계인지 궁금하네요. 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법정 지위가 있는 화폐라 볼 수 있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민간 기업이 그 담보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발행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서로 공존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차이점이 있다면은 CBDC 같은 경우는 정부의 그런 통화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혁신성에 기반한 플랫폼 기반의 그런 코인 형태 될 가능성이 높은데 사실은 CBDC 같은 경우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중앙은행이 한국은행에서 정책 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가계와 기업의 그런 예금이나 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금리를 인상을 하거나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가계와 기업이 그 예금을 만약에 보유한다고 치면은 여기에 대한 그런 보유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조정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까지 문제가 뭐였냐면은 사람들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현금 대신에 보유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이나 뭐 전 세계나 중앙은행들이 의도했던 통화 정책 실현에 따른 그런 정책 효과가 생각보다 미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CBDC가 민간의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조금 더 보완적인 역할을 좀 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공공의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게 CBDC라 볼 수 있겠고요. 궁극적으로는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이 공존을 할 텐데 민간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도 대표적인 플랫폼 기업이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용하는 이용자들이나 그런 사용량이나 또 사람들의 이용 성향에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은 당연히 이용량 자체가 늘어날 거고요. CBDC하고는 적절하게 이용 형태가 공존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민간 주도 하에, 그리고 CBDC는 정부 주도 하에, 그래서 정부가 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같이 공존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럼 저희 이번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법이나 제도가 어디까지 왔나요? 뉴스 보면 계속해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자체는 법적 논의나 규제가 사실은 부족한 상황이고요. 현재로서는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비롯해서 국회에서 한 4-5건 정도의 관련 법안이 발의가 돼가지고 논의 중인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에 이게 설익은 상태에서 바로 논의가 되고 이게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되면은 자칫하면 자본시장을 교란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비롯해가지고 해외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나 법안을 꼼꼼하게 잘 들어본 다음에 그런 다음에 공시 투명성하고 회계 투명성 같은 걸 잘 고려해가지고 발행 요건까지 포함한 다음에 잘 이런 거 논의해가지고 법제화 시키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법제화 시키면 도입까지도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원화 스테이블을 굳이 써야 되나? 사실 한국을 보면은 결제 시스템이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내가 왜 스테이블 코인을 써야 될까라는 궁금증이 들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왜 써야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디지털 결제가 굉장히 많이 활발화되어 있고요. 예를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네이버페이 같은 거 사실 이미 디지털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굳이 스테이블 코인은 무엇이며 이게 사람들이 와닿게 이걸 활용하는 게 쉽지 않은 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민간에서 활용이 된다면 가장 빛을 발하는 부분이라 한다면 국제의 송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그런 자산에 비해서 훨씬 더 편의성도 높고 결제에 있어가지고 수수료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대중적인 의미에서 아무래도 국제 송금이나 좀 크로스보더 형식의 그런 자금 이동이 좀 더 활발화되지 않을까 전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걸 이용하는 입장에서도 환전 수수료하고 시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맞아요. 미국에 돈 한 번 보내려고 하면은 막 며칠 걸리고 이 은행 갔다 저 은행 갔다 하잖아요. 그것도 줄어들고 또 수수료도 싸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소비자 입장에서는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옛날에 테라랑 루나 사태가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냥 코인 시장이 한번 팍 흔들리기도 했는데 만약에 이런 사태, 코인 런 사태가 다시 일어나면 어쩌지? 라는 두려움도 있거든요. 이게 그때와는 지금과 상황이 조금 달라졌나요? 네, 일단 이걸 좀 설명드리기 전에 그 스테이블 코인의 그 종류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 그리고 암호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이 있고요. 끝으로 방금 말씀하신 루나나 테라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인데요. 그 당시에 그 테라 루나의 그런 사태가 터졌을 때는 근본적으로는 알고리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의 신뢰성이 굉장히 취약해졌다는 그런 사례를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좀 사람들의 신뢰가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당시에는 테라나 루나하고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라고 느껴질 있어도 기본적으로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 이제까지 저희가 말씀 나눈 그런 법정 화폐 담보형 같은 경우는 달러나 그런 미국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 기반하게 많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 아니라 마치 내가 단기 국채나 달러 들고 있는 심리적 안정을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기존의 알고리즘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하고 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원에서는 법정 화폐 담보형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게 중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공시 투명성하고 담보 자산에 대한 구성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들의 그 신뢰가 높아지게 되면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의 신뢰가 더욱더 높아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의 담보 자산이 그때와는 다르다. 네. 좀 안정적이고 신뢰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와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네. 교수님께서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어떻게 쓰게 되셨는지,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으셔서 이렇게 한 권의 책을 쓰게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일단은 첫 번째로는 아직까지도 암호화폐가 좀 투기 자산으로 생각하는 일부 시장 참여자분들이나 이용자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거에 대한 오해를 좀 걷었으면 하는 바람에 좀 이런 책을 쓰게 된 게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미국이나 해외에서 그리고 개인보다는 기관이나 이런 투자 기관에서 좀 더 현재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긴 한데 앞으로는 좀 더 이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이게 실제로 이게 민간에서 쓰이게 될 때 어떻게 하면 이걸 좀 더 받아들이고 흡수해가지고 또 쓰게 될지 좀 더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이거에 대한 정보 불확실성을 걷어내기 위한 목적으로 쓴 게 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나 유의사항까지 말씀을 해주실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막 접하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막상 이걸 어떻게 쓰고 가치 저장이나 거래
혹은 투자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난감하신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그런 법제가 덜 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투자 대상으로 삼고 싶다, 관련된 것을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우리나라보다 일단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어떻게 쓰고 어떻게 활용하는지 본 다음에 그 기업에 대한 투자 여부를 판단하는 게 좀 굉장히 주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관련된 기업을 굳이 나온다 한다면은 첫 번째로 테더나 서클과 같은 발행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기업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과 유관된 예를 들어서 핀테크 기업이나 뭐 콘텐츠 기업들 이런 곳들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 가지고 미국이나 해외에 있는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이라면은 이런 기업들 미국 같은 경우는 페이팔 같은 경우도 PYUSD라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바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 미국 기업의 스테이블 코인을 뭐 보유하거나 스테이블코인 관련된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는 그 기업들이 스테이블코인을 왜 보유를 하고 자신들의 본 사업하고는 어떻게 그런 스테이블 코인의 도입이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페이스북이라는 이름을 가진 메타라는 기업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같은 기업도 있을 텐데 이런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자기들도 민간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발행하려는 의도 자체가 사실 그런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플랫폼 기업이고 그 락인 효과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존이 됐든 아니면 뭐 메타가 됐든 뭐 구글이 됐든 간에 이런 플랫폼은 한번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잘 벗어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에서 만약 카톡을 쓴다 그러면은 이 카톡에서 카카오페이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카카오 모빌리티를 쓰거나 사실은 연동되거나 카카오라 브랜드 아래에서 그 플랫폼 산하에 유관된 다른 프로그램을 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만약에 카카오가 됐든 아니면 해외 같은 경우는 아마존이나 아니면 메타가 됐든 간에 자체적인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했을 때 자사하고 관련된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유리한 방향의 스테이블 코인을 설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그 기업들의 본 사업들하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의 목적이 어떻게 관통되어 있는지 이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향후에 투자 목적의 스테이블 코인을 진단하시는 데 좀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당장 우리나라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좀 법제화가 논의 중이고 있는 것 맞긴 한데 기본적으로 당장이라도 좀 투자 관점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좀 더 바라보시고 싶은 개인 투자자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조금 더 해당 기업들이 이걸 왜 쓰려고 하는지에 좀 더 초점을 맞춰가지고 사업 보고서라든지 관련된 회계 자료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살펴보시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혁신이라고 바라본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이거를 쓰려고 하는지 거기에 중점을 둔다면 또 투자처로도 활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는 스테이블 코인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하시나요? 네, 전통 금융하고 암호화폐 시장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암호화폐라고 하면은 조금 투기 자산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행하게 된다면은 기존에 그런 암호화폐 갖고 있는 혁신성이 더해서 법제화와 더불어 좀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암호화폐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저는 요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새로운 세계가 열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의 모든 것을 알려주신 조진형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